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제스퍼 드윗의 그 환자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있고 표지부터 으스스한 느낌의 그 환자.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화자는 파커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신에게 벌어졌던 기이한 이야기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파커는 약혼녀 조슬린의 집 근처로 거취를 옮기며 그 근처에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재정이 좋지 않은 한 정신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는 어느 정신병원에도 있는 그 환자가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람. 병동의 맨 끝방에 있는 그 환자는 6살에 처음 입원을 하고 정확한 진단명 없이 30년간이나 수용되어 있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 병원 사람들은 조와 함부로 오래 이야기를 하거나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조를 맡았었던 주치의나 간호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미치거나 자살을 해왔다는 것.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간호사 내씨는 유일하게 오래 일하며 조의 투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파커가 오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내씨마저 조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뒤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억 깊숙한 곳에 두려움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이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만의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나 자신이 겪고 있는 악몽들, 그걸 어떻게 알아채고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트라우마에 다시 빠지도록 하는지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모두 조를 피하게 됩니다. 파커는 스스로를 명망 있는 의대를 졸업한 뒤 혹독한 레지던트생을 마친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한 호기심과 의학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질병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조의 치료를 맡기를 원하고 병원장 로즈는 조의 기록을 모두 넘겨줍니다. 그렇게 조의 병실로 가게 된 파커는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의 조를 마주합니다. 조는 파커에게 정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냐고 묻고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으며 이 병원이 자신을 가둬두는 이유는 부자인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조. 조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말이 사실임을 믿게 된 파커는 그를 위해 몰래 열쇠가 들어있는 자신의 가운을 두고 이 열쇠를 이용해서 도망치라고 조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음날 조는 병원 사람들에게 파커의 계획을 알리며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 후 조는 파커가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 악령에 대한 트라우마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파커는 조가 입원하게 된 계기, 어린 시절 벽에서 자꾸 괴물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가 설명한 벽 속의 괴물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도끼로 벽을 치자 역겨운 냄새와 함께 어린아이의 두개골이 보였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어린 시절의 조의 유골이라면 병원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일까? 병원으로 급하게 돌아간 파커, 도끼를 들고 조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서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파커는 녹음기를 켜고 조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조는 계속해서 파커의 트라우마를 들추며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럼에도 파커는 눈앞의 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체를 밝히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끝내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커는 집에서 녹음 테이프를 재생해 보는데 그 녹음기에는 자신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파커가 조의 탈출을 도운 것이 아닌지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파커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조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가 더 이상 정신병원을 자신의 안식처로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이 소설의 가장 징그러운 부분은 악령에 대한 묘사와 괴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입이 찢어지고 막 팔에서 갈라져서 구더기들이 디글디글 나오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징그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 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읽고 보니 이 소설은 미스터리나 스릴러라기보다 호러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닥 미스터리한 면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환자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그랬던 이유가 괴물이었다는 그런 설정인데요. 정신과 의사가 겪은 일화이고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맨 앞장에 설명이 붙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이 미쳐버린 건지 현재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 이 글을 쓴다. 자신조차도 잠깐의 정신병을 겪었던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 책은 독자에게 내용을 던져주고 믿던지 말던지 하는 공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대만큼은 재밌지 않았어요. 결말이 어찌 될지 궁금해하면서 1시간 내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들었어요. 끝부분이 후련하지는 않았지만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 아시죠? 라이언 레이놀즈가 운영하는 영화사에서 영화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호러, 공포 영화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개봉한다면 한번 보고 싶어요. 이 꿈속의 괴물이라든지 악령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호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